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력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력서, 막연하죠. 뭐부터 해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그리고 회사에서 뭘 원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이렇게 의문이 많이 갑니다. 오늘은 그 이력서 관련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쭉 어떻게 적어야 될까? 그리고 이력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걸 해야 면접관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력서 작성 몇 번 정도 해야 보통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음, 한 번만 써서 탁 되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많게는 100번 이상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력서를 한번 써서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말로 해보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한데 대부분 이야기할 그런 나의 이력에 관련된 걸 얘기할 기회도 많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더라도 그 포트폴리오를 활용해보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성화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독서 모임을 만들어 줍니다. 독서 모임에서 내가 만들었던 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그래서 만든 거 가지고 연습을 해야 그게 이제 실질적인 포트폴리오고 실용적인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력서 쓸 때 보면 대부분 전 뭣도 했고요, 뭣도 했고요, 뭣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나열식으로 뭐 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어, 보통 이제 학교에서 했던 것들, 뭐 동아리 활동부터 해서 군대에 갔다 왔다면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나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했던 것들을 다 나열식으로 쓰는데 내가 CEO면서 이제 그런 사람을 뽑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뽑고 싶은데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들을 쓴다고 해서 뽑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에 관련된 거,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력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력서에 들어갈 것들은 뭐 간단한 인적 사항, 그리고 학력 사항, 경력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경력에 관련된 것도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직무에 맞게끔 경력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경력 관련된 것들을 대학 때는 되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나 인턴 했던 것들도 그 회사에서 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계열사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 관련된 걸 한다라고 하면 봉사활동 했던 것들을 잘 이렇게 그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내용 적고 그날 이렇게 느꼈던 점, 만약 리더라고 하면 리더로서 내가 했던 역할들, 그리고 거기에서 얻었던 경험,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이야기하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시화를 시켜야 되는데 면접관도 그렇고 CEO도 그렇고 임원 면접, 기본 면접을 볼 때 그런 것들을 가시화 시킬 수 있도록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잘 집어넣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격증 관련된 것도 뭣도 닦고 뭣도 뻗고 많이 자격증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자격증을 잘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막 이렇게 막 집어넣는데 저는 첫 번째로 꼭그 자격증 관련된 것들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오피스 관련된 거는 꼭 따십시오. 왜냐면 오피스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다 쓰게끔 되어 있어요. 뭐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뭐 그런 것들 꼭 쓰게 돼 있고, 워드보다는 우리나라는 아래 한글이 되게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아래 한글 자격증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피스 자격증 그 두 개는 꼭 따고 자격증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십시오. 가서 이제 일을 시키려고 딱 갔는데 워드도 못하고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엑셀 전혀 처음 다룬다라고 하면 다시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딴다라고 하면 오피스 자격증, 아래 한글 자격증 정도는 따시고요. 학교에서 하는 공모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공모전 해가지고 뭐 상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을 받지 않고도 내가 그때 공모전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 리더로서 꼭 활동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리더로서 활동하면서 조언들 컨트롤했던 거, 그리고 그 공모전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어떤 것들을 나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까라는 것들을 잘 어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경력 이런 것들 사회복지재단이니까 봉사활동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집어 넣는데 봉사활동도 해외 봉사활동 했던 것들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온라인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재단에 관련된 자격, 그리고 봉사활동, 그런 것들 집어넣으면 되고, 간단한 가족사항, 그리고 특이사항 같은 거. 예를 들면, 내가 해왔던 일 중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뭐,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그, 봉사활동, 그러니까 그 사회공헌활동 관련된 것들 중에서 편의점 알바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진상 고객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이렇게 특색,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그 실제로 이제 그 나눔재단이나 뭐 이런 데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 했던 경험, 편의점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던 진상 손님도 있고 좋았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을 가지고 어, 회사에 들어온다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그 회사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고객 접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할 건데 간접적으로 저는 경험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어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이렇게 채용 정보를 보고 내가 맞춰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대로 자소서 쓸 때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이 기업에서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라는 식으로 해서 자소서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대부분 3천자 이내로 쓰시오라고 하면 막 3천자 관련된 거 쓰니라고 되게 애 많이 쓰는데 반드시 가독성 좋게 제목 쓰고 내용 쓰고 제목 쓰고 내용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의외의 것들을 되게 이제 그 눈에 튀는 것들을 면접관들은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 몇만 명 거를 이렇게 보면서 요즘 이제 컴퓨터로 다 해서 AI 면접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왔던 것들 중에 특이한 거 그리고 자소서 썼던 거 위주로 질문을 합니다. 너 자소서를 어떻게 쓰느냐 내가 공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쓰지 않으면 의외의 질문에 되게 당황할 수 있는데 의도식으로 자소서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라고 해서 사회봉사 했던 경험 또는 아까 알바나 인터넷 했던 경험 관련된 것들을 바탕으로 쓰면 면접 때 막히지 않고 이렇게 머리가 흐해지거나 까매지거나 그러지 않고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력서하고 자소서에 관련된 이야기 드렸고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